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어제 금투세 폐지 강세가 오늘은 또 조금 차분해졌다가 10시를 넘어가면서 낙폭을 좀 좁혀오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좀 볼까요? 예. 미국 대선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 이슈가 어제 시장에 강하게 반영됐고요. 네, 오늘은 좀 조정인데 그래서 갈 종목은 무엇이냐 가장 큰 관심사이죠. 일단 미국 대선 얘기하고 금투세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 대선은 이제 오늘 시작되는데 오늘 밤에도 우리로서는 뭐 사실은 결과를 알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혼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효과는 어떻게 폐지 효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뭐 미국은 지금 각각의 추정 확률들이 막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부분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베팅 사이트 쪽에서는 뭐 고래 투자자, 그러니까 아주 큰 투자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대규모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추정 관련된 베팅 확률에서는 트럼프가 또 굉장히 앞서는 쪽으로 또 나오기도 하지만 경합주 7곳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거인단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전국에서 몇 % 얻어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단 확보를 해서 오로와 나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나 일부 이제 7개 경합주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아직까지는 지금 사전 투표가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원래 민주당 쪽의 흐름들이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를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는 해리스가 승기를 잡았다 나왔지만 뭐 7개 뭐 주에서 어떻게 나올지 특히 펜실베니아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이오와 주가 트럼프의 텃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오와 주에서 해리스가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금 벌써 이 관련된 그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많이 해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박빙일 때에는 한 며칠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결과를 좀 열어봐야 된다. 그런 경계감이 시장에서 여전히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은요? 네. 예, 결국은 금투세 부분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이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이재명 대표 뭐 금투세 쪽으로 뭐 하는 것들이 맞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하나 뽑혀지면서 갑자기 급락했다가 잠시 후에 그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금투세 폐지 쪽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다시 나오니까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센티에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좀 노려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뭐 KB증권의 리포트도 나와 있지만 코스닥이 2년 연속 연관 단위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게 이제 2000년도부터 쭉 시작됐을 때 2년 연속 코스닥이 빠지는 시장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올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는 좀 반등을 줄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고 역시 거래대금의 회복 이런 것들이 금투세 폐지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어져야만이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실한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상법 개정 쪽으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개별 종목 중심, 코스닥 중심에 살아나는 시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추가적인 질문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목도 그래도 갈 종목은 간다. 결국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의 온기가 온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가 관심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좋게 보세요? 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무비자 입국 관련된 이슈도 불거지면서 여행,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카지노, 엔터 이런 쪽도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모멘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우리가 뭐 지나다니면서 많이 듣는 노래가 하나 있죠. 아파트. 네. 로제의 브루노 마스 이렇게 같이 협업한 콜라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아직도 K-팝 관련된 이슈가 컨텐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분명히 있고 올해 연간 내내 지금 엔터 기획사들이 굉장히 주가도 그렇고 부침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민희진 대표와 많았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기 때문에 센티멘털적으로 상당히 지금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서서히 이제는 극단적인 피크를 좀 찍어 넘고
있고 아직까지 약간의 어떤 뭐 소송권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어떤 센터의 바닥은 좀 찍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브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 컨센 대비 소폭 하회하는 그래도 아주 뭐 극단적으로 슈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네. 중심적으로 해주실 섹터가 엔터 섹터입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갈 수 있다 볼 수 네. 있는데요. 아무튼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바닥론을 가지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엔터 섹터를 핫템하라고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브 실적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시장 컨센보다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선방했다는 말씀이신가 보죠, 실적들이? 그렇죠. 네. 대부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은 미스를 많이 할 것이다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주 네. 나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또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주목할 것들은 어떤 건가요, 엔터사들을 볼 때? 네. 네, 전반적으로 엔터 3사가 3분기가 아마 실적이 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분기부터 대체로 지금 전분기 대비로도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앨범 지표 외에도 다른 지표도 아직은 꺾인 게 별로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앨범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일부 앨범들은 전년 기저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당히 좀 약진하는 앨범도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바닥론이 이야기되면 사실 조금은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주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3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그 추정이 되는데 뭐 회사별로 다 다르겠지만 하이브는 소폭 이제 좀 안 좋았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앨범 판매 라인업이 2분기보다 3분기가 조금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올림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 개최도 많지 않았고 3분기까지도 데뷔 관련 비용이나 제작비 등의 비용 증가 이슈가 신인 그룹에 대한 뭐 데뷔 비용 이런 것들도 증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센티도 바닥을 확인 주는 어떤 그런 분기로 이야기된다면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대체로 3분기 대비 4분기 개선되고 4분기도 뭐 어쨌든 연간 단위로도 YY 실적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뭐 멀티플 이미 어느 정도 노이즈가 반영됐다는 멀티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배수로 보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28배, 27배 정도 수준이고 SM이 15배, 뭐 JYP가 16배, YG가 16배 이 정도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탈 우려가 있었던 22년도에도 평균 밸류에이션이 PER 35배 정도가 유지가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8배 정도라면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M도 2016년 이후에 지금 밸류에이션 20배 밑에 멀티플을 적용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시장의 실적 개선 속도가 뭐 예상치보다 조금 느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실적 전후로 4분기 이후에는 바닥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릴레이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플랫폼에서 유료로 전환을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의 수익화 모델 부분이 조금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는 말씀하신 아파트 열풍으로 YG 플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고요. 또 오른 만큼 조정도 있었고 DOU가 최근에 또 강하고요. 물론 나머지 엔터사들도 강세이긴 한데 특징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몇 종목 있었어요. 그럼 엔터주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뭐 대장주는 하이브입니다. 네. 민희진 대표와 약간의 뭐 트러블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갈 걸로 보이고요. 이제 4분기부터 영업이익도 증가세로 전환할 걸로 보이고, 뭐 내년에 이익 증가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BTS의 완전체 컴백이라든지 위버스의 수익화, 12월 1일부터 나오는 위버스의 수익화가 온기로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저연차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런칭됐던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이제 라인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신사업 손익 개선 쪽으로도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세븐틴이라든지 TXT, 그 다음에 BTS의 진, 투어스, 그 다음에 아일리 등의 라인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4분기에 기대감을 볼 수 있겠고, 공연 모객수도 3분기 대비 올림픽 때문에 못했던 모객수도 4분기에 늘어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가 저는 상당히 큰 이슈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하락보다는 뉴진스의 활동 정상화가 또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뉴진스를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또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잘 다독여서 아마 정상화가 활동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뭐 안 좋은 라인업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고른 라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인부터 고연차 아티스트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올해 데뷔한 투어스와 아일릿 같은 경우는 각각 두 번째, 첫 번째 음반에서 투어스 같은 경우는 판매량 60만 장 이상을 했고요. 보이넥스트도 이제 100만 장이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도 하이브 쪽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타겟인 게츠아이도 지금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븐틴, 엔하이픈, TX는 강영화 보이 그룹 라인에다가 메가인 IP, BTS까지 붙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재계에 관련해서 투어 매출, 뭐 글로벌 투어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 관련된 긍정적인 접근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포함해서 사실 국내 대형 엔터사들의 최근 움직임은 성장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실망감이 꽤 있었죠. 그죠? 네. 시장 분위기도 그랬는데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엔터주에 좀 주목하는, 사실 좀 뭐 한 1, 2주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가장 대장주인 하이브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엔터주를 얘기했는데 모두의 질문으로 조금만 더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금투세 폐지, 연말에 이런 분위기, 코스닥이 강세로 갈 수 있다면 오늘은 물론 집중적으로 핫템하는 엔터주를 말씀하셨는데 엔터주 말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코스닥 쪽 섹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11월, 12월에 강세를,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12월, 12월이 가장 강세인 것이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네. 11월 달에 여러 가지 학회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지켜봐야 되고요. 뭐 대장주인 뭐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생물보안법 마지막에 성의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쪽도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도 뭐 한미약품 그룹들이 역시나 최근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ADC 제형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말에 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서로 무비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눈여겨서 실적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되 LCC라든지 항공 쪽,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항공사가 제주항공입니다. 뭐 티웨이나 다른 쪽이 있겠지만은 중국 쪽을 제일 많이 한 네. 곳이 티웨이예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입니다. 그렇기 예전에 때문에 일본 쪽도 제주항공 얘기를 많이 했었던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네.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각각이 잘하는 회사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 노선이 많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제주항공, 그래서 어제 제주항공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도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도 지금, 그리고 CLSA 외국계 IB 창고 쪽에서 역시 화장품, 국내 화장품의 피크아웃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리포트를 또 내면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ODM, OEM사, 특히 최근에 보면은 한국 콜마, 코스맥스도 이제 슬슬 올라오는 분위기고, 어제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가운데 올라온 게 펌텍코리아 용기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가 없었던, 그러니까 쌓아놓은 수주가 없었던 용기회사들이 지금은 수주가 쌓이는 쪽으로 실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에서 펌텍코리아 같은 또 용기회사들도 화장품 섹터 쪽에서 보이는데 네. 특히 그 가운데서는 ODM사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뭐 콜마, 코스맥스 이런 쪽으로도 좀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비 관련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라든지 이쪽은 뭐 이틀 동안 급등을 했지만 네. 여행사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재무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좋을 것 같고, 항공사라든지 LCC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아직까지 피크를 논하기 힘든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획사 이런 쪽과 관련된 소비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올라오는 쪽에서는 역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나 중국 소비주.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연말에 좀 훈풍을 탈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뭐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나요, 여전히? 네, 뭐 트럼프 당선 여부를 네. 떠나서 IRA 법안 폐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물론 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상당히 뭐 신재생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튈 수는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IRA 폐지는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센티적으로 좀 흔들렸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주가는 다시 갈 것이다 보는 것 같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5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직까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조정을 각 회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아직 더디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기사가 나왔지만은 중국 쪽에 어떤 세일즈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분들도 역시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룸이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급반도 좀 V자로 막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좀 아닐 걸로 보이고요. 적어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를 바라보고 좀 긴 호흡으로 뭐 저점 매수를 좀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화요일 시황해설 시장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